그러니까 프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프리에 트랜스폼이 뭔지부터 쭉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시그널이 오면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꾸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시그널을 함수라고 보면 이 여기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그 함수에 내적을 시켜서 그 코이피션트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프리에 트랜스폼을 프로젝션을 시켜서 각 베이시스별로 그 컴포넌트 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가. 그리고 프리에 트랜스폼을 좀 응용을 하면 웨이브 트랜스폼인데, 아까는 코사인이랑 사인의 그 이런 파동에 프로젝션 시켰다면 이제는 좀 특이한 모양의 그런 윈도우를 사용하겠다는 게 웨이블렛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그 웨이블렛 트랜스폼의 전짝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라는 거는 이 윈도우를 쓸 때 이 너비는 고정시키고 이걸 슬라이드 시키면서 이 적분값을 계산하면서 코이피션트를 구하는 걸 가보라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그 코사인 사인으로 프로젝션 한다는 게 어떤 말인 거예요? 아, 음,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음, 너가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잡았을 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벡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음, 너가 베이시스를 이렇게 잡았어. 음, 그리고 이 여기가 원점이고, 그 이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이 벡터에서 여기로 정사형을 시키잖아. 음, 여기 여기로 사형을 음, 시켜가지고 이 값과 이 값을 x축과 y축으로 쓰잖아. 음, 이 같은 개념을 음, 함수 공간에 쓰는 거야. 함수 공간도 벡터 스페이스거든. 근데 그 벡터 스페이스에 이 시그널이라는 그 벡터가 존재하고 fx라는, 음, 그리고 동시에 이 코사인이랑 뭐 사인도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음, 그러니까 사실 코사인 사인이 아니라 바로 이 함수인데, 이 i x, 음, 이게 사인과 사인을 같이 갖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음, 그래서 그 벡터에 정사형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벡터는 엄청 많아. 이 w가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프리퀀시. 음, 그래서 주파수별로 그 벡터에 정사형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의 유일한 좌표값을 알 수 있겠지. 음. 그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 아이디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자면 함수 공간에 fx라는 벡터가 존재하는데 각 주파수별로 그걸 정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값을 알면 다시 그 좌표값과 이 벡터를 기준으로 다시 얘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겠지. 리컨스트럭트 함수를. 그게 인버스 트랜스폼. 괜찮아? 됐어. 예스. 음, 음. 근데 웨이블리 트랜스폼은 여기서는 그냥 코사인 사인을만 썼잖아, 프리에 트랜스폼에서는. 근데 좀 특이한 걸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쓰고 싶은 거야, 여기서. 혹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임의예요? 웨이블리 트랜스폼에서요? 지금 코사인 사인이 아니라 특이하게 생긴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 네네. 그게 저도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강 이 세 개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푸사이가 이제 그 웨이블렛 펑션이 될 텐데, 이게 다 적분하면 0이 되고, 제곱을 적분하면 1이 되고, 그리고 서포트 0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을 말하는데, 그게 이렇게 클로즈드 바운디 돼야 돼요. 대강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걸 쓰는 것 같아요. 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 코인피션트를 알면 그 시그널을 다시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으니까 이
프리 코이피션트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웨이브 트랜스폼에서는 그 똑같은 게 웨이블리 코이피션트예요. 그래서 웨이블리 코이피션트를 알면 그 코이피션트를 바탕으로 다시 시그널을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 웨이블리 코이피션트를 구하는 거는 똑같은데 아까 fx에 이 iwx의 컨주게이트를 곱한 거거든요. 이게 그 윈도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윈도우인 psi라는 함수의 그 컨주게이트 곱해져요. 트랜스폼을 좀 제너럴라이즈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 인버스는 그 프리의 트랜스폼을 인버스한 뒤로 이렇게 psi를 곱해주죠. 컨주게이트이 아니라 그냥 psi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프고 이 그래프에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x2를 중심으로 이렇게 각 4점을 트랜스폼을 시키려고 하나요? 그래서 그 커널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봐요. x1, x2, x6에서 여기서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커널 함수를 어떻게 웨이블리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이 웨이블리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려면 이 적분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커널에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s분의 x-a를. 근데 지금 도메인 밸류가 x1, x2, x3, x6처럼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그것에서 뭘 빼주고 나눠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이슈예요. 이 웨이블리 그래프 위에서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은 우선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걸. 여기 질문 있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윈도우를 커널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감스 커널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일 자연스러우니까 적분값을 했을 때 이 값에서만 1이 되면 얘네만 더해주면 되잖아. 곱해주고 적분을 했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커널인데 이 커널을 바탕으로 웨이블리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s분의 x-a를 우리가 계산을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좀 식을 변형해 보려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근데 얘 웨이블리 코에피션트를 네. 웨이블리 코에피션트를 구한다는 게 웨이블리 베이시스 펑션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웨이블리 베이시스 펑션은 주어져 이미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아, 그럼 여기서는 네, 하나 그냥 푸사이를 베이스예요? 1로 아니요. 다? 하루는 그냥 하루는 그냥 예시고 그냥 푸사이라고 임의로 정해갖고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뒤에 뭘 쓰는지는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웨이블리 코에피션트를 아까 로 정한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s분의 x를 뭐 t라고 대체해가지고 치환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또 이 꼴은 푸사이 s의 컨주게이션이랑 f를 컨볼루션한 그 값이랑 같죠. 그래서 컨볼루션 시어럼을 써가지고 코이피션트 함수를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 프리의 코이피션트의 곱으로 될 텐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그냥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해서 씌워져 이게 코이피션트인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되고 또 얘를 하는 거는 이렇게 쭉 하면 얘가 푸사이 컨주게이트의 SW에서의 프리의 코이피션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프리의 코이피션트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하면 원래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 시키 이 식이니까 네,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웨이블리 코이피션트 이런 적분값으로 곧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이제 계산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우선 f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에 우리의 프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고 치고 얘 f 사인 같은 경우도 트랜스폼을 시키면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s를 시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애들이라서 따라서 얘는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이렇게 식을 변환하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웨이블리 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의 스킴은 뭐냐면 여기를 거쳐서 먼저 프리 트랜스폼을 시켰다 다시 인버스를 시켜가지고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논문의 내용이었어요. 이거 웨이블릿은 왜 네네. 쓰려고 한 거죠? 웨이블릿을 그거는 여기서요. 네.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CNN에서 콘볼루션 하는 거랑 같은 의미 아닐까요? CNN에서 그 컨볼루션 같은 의미이면 프리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프리를 안 쓰고 웨이블릿을 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GCN이 만들어진 게 그 컨볼루션 네네. 연산을 좀 그래프에서 수행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네네. 이미지 컨볼루션 그 느낌 말고 진짜 그 전자 여기서 쓰는 그 프리의 트랜스폼을 약간 유도하고 변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GCN 맞죠? 근데 저는 웨이블리 트랜스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을 쭉 전개를 하니까 다 상응을 하거든요. 웨이블리스로 생각을 하면. 모르겠어요. 프리의 트랜스폼보다 더 넓은 개념이니까 그냥 웨이블리 트랜스폼도 그냥 콘볼루션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f가 그래프 위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니까 그래프 위의 함수를 콘볼루션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래프별로 각 노드의 값이 있잖아요. 그게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 그래프 도메인 위에서의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노드의 값이. 그래서 f가 g에서 그래프 각 노드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면 어차피 이 그래프의 그 도메인은 총 값이 n개 있으니까 이 함수를 길이 라지 n인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에 m을 넣어주면 그 벡터의 n번째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할, 그 함수를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n이 그래프 노드의 개수 네네. 이고 m이 피처 디멘전 개수예요? 아니요. 그 n번째 노드. 네. 네, n번째 노드의 값. 이렇게 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라플라시안을 이렇게 정의하죠. 디그리에서 어드제인시 매트릭스 n 값을 계산을 하고 실제로 논문에서 쓰는 건 노멀라이즈 라플라시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쓰냐면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 각 그 어드제이선식 각 로우의 총합으로 얘를 노멀라이즈 시킨 거랑 같거든요. 이 1을 만약에 그 로우에 총 3개가 있으면 3분의 1로 만들고 이런 거랑 좀 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제일 큰 아이겐밸류가 1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아이겐밸류가 바운드 되는데 1 이하로 그걸 왜 그걸 원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RNN에서 베니싱 그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어차피 다 같은 웨이트를 쓰기 때문에 여러 레이어가 좀 깊어지면 W가 여러 번 곱해지면서 익스플로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이렇게 노멀라이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에서 프리의 트랜스폼을 정의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부터 라플라시안은 다 노멀라이즈드 라플라시안인데
이 노멀라이즈 라플라시안을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요. 그러면 이 각각 아이겐 밸류는 0 이상이고 1 이하인 라지 n개가 나올 거고,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 아이겐 펑션, 그러니까 이 아이겐 벡터랑 f랑 내적한 값으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이 아까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정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L을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0에서 라지 n까지의 프리퀀시가 있고, 각각의 프리퀀시에서의 코에피션트는 L번째 그 아이겐 벡터랑 f를 내적한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질문 사실 하나 이게 있을까요? 네, 그 아이겐 밸류가 바운드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 라플라시안 노멀라이즈 한 게. 근데 음. 그게 왜 그 베니싱, 그러니까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나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막아주는 그 아, 아이겐 밸류를 바운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HL 플러스 1은 시그마 뭐 HL에 W를 곱해주고 여기 A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어. 리커시브하게. 음, 그러니까 얘를 계속 곱해주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리니어하지 않고 그냥 HL에 W를 계속 곱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음. 그럼 얘가 중첩이 되잖아. 저. 그러니까 1보다 커지면 만약 2라고 생각하면 2의 n승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1보다 크면.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별로 같은 메인 매트릭스를 쓰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뭔가 RNN 생각하면서 RNN도 그런 그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웨이브스. 같은 쓰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이겐 밸류를 컨트롤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비슷한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거 말고는 딱히 쓸 일 없거든. 쓸 이유가 없어. 논문에서. 그 전부터 뭔가 관용적으로 쓴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아까 프레스 트랜스폼이 그 프로젝션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것도 뭐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굳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에 아이겐 그 벡터를 썼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각각이 올소놈을 하니까 그 벡터들이 f라는 그 함수 벡터죠. 여기서 Rn에 있는 그 벡터를 얘로 디컴포지션 할 수 있고, 또 이 A0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를 x0이랑 내적을 하면 A0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각각이 프리의 코이피션트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썸을 인테그랄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 내적을 하면 이 f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걸 내적을 하면 각각이 xl이랑 sm이 l이랑 m이랑 다르면 내적하면 빵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f 그 프리의 코에피션트랑 g 프리의 코에피션트의 내적이랑 같죠. 얘를 라지 n짜리 크기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할 건데, 아까 그 커널을 안 정했잖아요. 그래서 커널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하냐면, 이 커널을 아까 그
구한 아이겐밸류들의 함수를 정하는데 파라미터가 세타인 함수로 정할 거예요. 그 커널을. 그래가지고 얘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를 그대로 인버스 트랜스폼 시킨 거죠. 그러면 이게 인테그랄은 여기서 지금 다 더한 거거든요.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라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그 s를 세타로 바꿔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뭐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xl을 지금 각 L번째 프리퀀시별로 이렇게 코에피션트를 구했으니까 그걸 벡터로 만들어주면 이걸 다 모아놓은 형태가 될 건데, xl을 지금 이렇게 앞으로 보내가지고 u 트랜스폼을 여기다 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f의 트랜스폼도 이걸 벡터로 나타내면 이게 f랑 각 xl이랑 내적한 걸 모아놓은 그 벡터잖아요. 그래서 uf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얘를.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폴리노미얼 오프록시메이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각 폴리노미얼의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오프록시메이션을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폴리노미얼 오프록시메이션 시키는데 어떤 폴리노미얼을 써야 될지 정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논문에서는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을 쓴 걸 뿐이에요. 그냥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이 뭔지 몰랐으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얘를 폴리노미얼로 근사를 시키고 싶으면 각 베이시스를 1, x, 1이랑 x랑 x 스퀘어, x 큐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뭐 그죠? 1이랑 1 마이너스 x인가? 막 이런 식으로 그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을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앞에 개수를 세타 k라고 우리가 러너블 파라미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 시키면 뭐가 좋냐면, 얘를 잘 어프록시메이션 시켰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g 세타 람다에 넣어주면 이게 g 세타 람다 이게 들어간 거죠. 얘가. 그러면 이게 폴리노미얼이라서 이게 u 트랜스포즈가 여기 얘 딱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폴리노미얼이라서. 폴리노미얼이 u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라서.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L 틸다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summation of 세타 k에 tk L 틸다를 썸한 값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그래서 원래 얘를 계산하려면 L을 디컴포즈 해가지고 U를 구했어가지고 U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L을 디컴포즈하는 순간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L 틸다는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퍼에서는 그 1차원까지만 이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을 시키고, 또 그 좀 로버스트하게 하기 위해서 0번째 그 개수랑 첫 번째 개수를 둘 다 세타 마이너스 세타로 해주고, 네, 람다 맥스가 거의 2에 근사한다는 그 가정으로, 네, 얘를 2로 바꿔서 뭐 L 틸다를 L 마이너스 I로 대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여기 TKL 틸다를 뭐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또 세타 제로는 세타 1은 마이너스 세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안 썼나? 네,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A 틸다는 I 플러스 A라서 이렇게 I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아이겐밸류가 0에서 2까지 가요. 왜냐면 얘가 맥스가 1이고 얘도 아이겐밸류가 맥스가 1이라서 총 2까지 갈 수 있죠. 맥스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얘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d를 이렇게 d 틸다로 바꾸면 이게 아이겐밸류가 0에서 1까지로 바운드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웨이블리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d 틸다 마이너스 1 오버 2 뭐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 그리고 세타는 맨 뒤로 가서 그냥 곱해주는 거.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끝입니다. 질문 있나요? 그냥 저 그냥 준비를 안 진짜 해가지고. 네, 질문 그냥 완전 간단한 건데 지금 네네. 계속 웨이트들을 그 발산하게 될까 봐? 네네. 그 0에서 1 사이로 계속 노멀라이즈 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뭐 RNN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웨이트들이 0에서 1 사이인가요, 주로? 원래? 그러니까 그 RNN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RNN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줘야죠. 걔는 익스플로딩 할 수 있으니까. 걔는 근데 얘는 보통은 굳이 0, 1 사이로 안 와도 되는데 이 경우는 같은 웨이트를 여러 번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걱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